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 건강 챙겨볼 텐데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구독하면서 건강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건강 고민 구독 영상으로 싹 해결해 볼까요? 네, 그에 앞서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소연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날씨 여신 박소연입니다. 비가 그치고 가을이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밀려와 어제보다도 더 서늘함이 감도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나오실 때 입고 벗기 편한 외투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환절기 감기 조심해야겠죠.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특히 중부 내륙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감속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걷히겠고요. 오늘 전국에 쾌청한 가을 안을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는 늦은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보다 3에서 6도 정도 높겠는데요. 서울은 26도, 광주 27도, 대구는 26도가 예상됩니다. 주말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일교차 큰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밤에는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남편을 계곡에 뛰어내리도록 강요해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과 또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한 혐의를 받던 이른바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회적으로 워낙 많은 공분을 샀던 사건들이라 판결에 대해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먼저 계곡살인에 대한 대법원 판결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어제 대법원 이 계곡살인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됐는데요.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은혜는 무기징역형이 또 그 공범인 조현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30년형이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이 사건을 좀 보면 이들은 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지난 2019년 6월 남편인 윤모 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이 다이빙 후에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판결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은 어제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렸는데요.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역시나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10년간 신상 공개와 함께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가 됐고요.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이 성폭력 범죄 관련 증거를 찾아내면서 이제 형량이 높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5월 새벽 5시쯤 부산 서면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귀갓길에 오피스텔 공동현관으로 들어가려는 이 피해자를 따라와서 무차별하게 때려서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는 살인미수라는 죄명이 적용이 돼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 피해자의 청바지를 재감정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성폭력 관련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게 되고 이 씨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제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함으로써 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0년형이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죄를 지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겁나는 사건들 있잖아요. 흉악범들은 네. 제발 엄하게 좀 처벌해달라는 게 국민의 염원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솜방망이 처벌이 되거나 이러면 법 감정이 많이 상하거든요. 네. 판결 좀 얘기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 황당 갑질입니다. 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학부모들의 도 넘은 이 갑질과 악성 민원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황당 갑질 사연이 이제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최근에 한 매체에서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자신의 착오로 빚어진 일을 이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갑질을 한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요. 이 교사와 나눈 녹취록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자녀가 건강검진 받았는데 왜 자꾸 가정통신문을 보내느냐며 교사에게 따집니다. 그러자 이 해당 교사는 자신이 병가 중이다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후임 선생님이 잘 몰랐던 것 같다라고 사정을 잘 설명하지만 학부모 A씨는 아니 왜 그렇게 우리를 짜증나게 하시냐. 일을 못하셔서 짜증이 난다. 민간 기업이면 잘리는 상황이다. 라면서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정통신문을 재차 보냈다는 게 문제가 된 건데 네. 이게 저렇게까지 할 일인가, 저렇게 폭언을 퍼부을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교사 착오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화낼 네. 일인가 싶잖아요.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게 알고 보니까 학부모의 착오에 따른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왜 자꾸 가정통신문 보내냐라고 항의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내야 되는 이 건강검진 관련한 결과지가 총 2가지 종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학부모가 한 가지만 보낸 거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아이한테 하나를 더 보내야 된다. 다 알려주고 가정통신을 다시 보낸 건데 학부모가 자신의 잘못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교사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학부모의 실수가 있었는데 그건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교사에게 화를 낸 거죠. 그런데 이 사건 외에 또 다른 학부모의 황당 갑질이 더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로 추정된 한 글쓴이가 아이들이 모기 물리는 문제로 학부모들에 대한 민원 제기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일부 학부모들이 아니 어린이집에만 가면 모기에 물린다. 물리지 않게 신경 좀 써달라라면서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글쓴이는 아니, 모기 물린 것도 사과해야 하는 직업이라니 이해 안 되는 학부모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이 직업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는다고 네.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요즘에 이런 일들을 보면요. 선생님들을 만만히 보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들을 만만히 보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낮게 심지어는 보는 건데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매번 이 뉴스를 대하면서도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 치매 대응입니다. 고령화로 이 치매 환자 1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둔 가운데 이 치매 환자의 대응 체계에 지역별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인구 고령화로 치매 환자 역시 크게 늘고 있는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별로 그 대응 체계가 좀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좀 살펴보면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256개 기초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치매 안심센터에는 약 53만여 명의 환자가 등록돼서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 진단과 지원 등을 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서 이 치매 선별 검사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나오면 협약 병원에서 관별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관리 지원할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있는 실정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실제 서울, 경기, 인천에만 전체 센터의 약 32%가 몰려있는 상황인데요. 심지어 256개 센터 중에 직원 1명당 관리하는 환자 수가 최대 558명인 곳까지 있습니다. 한 명이 관리하는 환자 수가 558명이요? 야, 이거 생각보다 진짜 심각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요, 서비스의 질, 환자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문제가 심각한데요. 이 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내년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이 넘길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 수급 계획과 운영 지침 수정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유, 이제 고령화 사회, 네. 뭐 초고령화 사회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 또한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봐야 되는지 참 이렇게 생각할 게 많습니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 미성년자 신고입니다. 고용한 미성년자를 경쟁 식당에 의도적으로 침입하게 한 다음에 술을 마시게 하려고 한 업주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경쟁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한 다음에 자신들의 매출을 올리기 위해 이러한 일들을 꾸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야, 일부러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한 겁니다. 근데 뭐 피해 업체도 업체지만
미성년자에게 이런 일을 시켰다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괘씸한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일 한 SNS에 아르바이트생 모집글이 올라와서 화제인데요. 고기와 술을 잘 먹는 이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 2명을 구한다면서 비용도 지급하고 시급 3만 원을 당일 지급하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다소 황당하지만 실제로 경쟁업체에 미성년자를 보내서 영업정지를 유도한 사례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법조계 관계자들은요. 단순히 미성년자를 경쟁업체에 출입시킨 것만으로 형사사건으로 이렇게 처벌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다만 위조한 신분증을 사용하게 하거나 또 타인의 신분증을 사용하게 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게 19세 미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데 고기 잘 먹고 술 잘 먹고가 나와요. 네. 이러면 이미 여기서부터 걸러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업소에서는 미성년자처럼 보이면 신분증 검사하게 돼 있죠. 네. 이거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죠.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관리 중요하죠. 그 성인 중에서 한 10명 중 9명이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10명 중에 6명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생각만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네. 건강을 지켜야 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이걸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좀 일이 바쁘거나 아니면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아침에서 건강관리하실 수 있는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천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닥터 하우스 갑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 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이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재훈입니다. 네, 오늘 아주 훈훈하신 선생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주제를 공개해 주시죠. 이거 한자 가만 천고마비 아닙니까? 정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말도 살찌는 천고마비의 계절, 당신은 살로부터 안전한가요? 입니다. 아니, 살에 대해서 안전하냐니. 이거 조금 주제가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면 옷도 좀 이제 외투도 입고 넉넉해지는데 이거 뭐 다 감추면 되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살로부터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요? 사실 가을이 되면 우리 몸은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고자 자꾸만 체지방을 쌓으려고 하죠. 더불어 쌀쌀해진 날씨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도 많이 써요. 그러면 배고픔을 빨리 느끼게 됩니다. 근데 아내 말이 우리 아내가 먹는 걸 좋아하는데 가을이 되면 더 식욕이 땡긴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천고마비라서 그렇다는데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냥 지어낸 말 아닌가요? 이정수님 땡! 왜요? 아내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가을에는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요. 감정을 조율하는 세로토닌은 우울감을 불러오고 음식에 대한 갈망을 높여 폭식까지 부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을도 마음먹기 따라 다이어트 하기에 좋은 계절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또 나름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까 관리를 좀 잘하거든요. 제가 그 다이어트 또 안 해본 게 없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요요가 오는 것 같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색다른 다이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네. 한국인의 힘, 바로 밥 다이어트입니다. 밥이요? 근데 제가 다이어트 할 때는 그 탄수화물 줄이라 뭐 이런 얘기만 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밥이 우리가 먹는 그 밥 맞죠? 밥은 참 억울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밥을 먹으면 살찐다는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이 밥을 적게 먹죠. 실제로 지난 2017년 1인당 하루 쌀 평균 소비량은 169.3g으로 그 전년 대비 0.2%가 줄었어요. 이 역시 2009년 202.9g에서 2010년 199.6g으로 줄어든 이후 2013년 184g, 2015년 172.4g 등으로 빠르게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밥은 적게 먹으면서 더 살찌는 탄수화물인 과일, 빵, 면 등을 먹습니다. 그러면 같은 탄수화물인데 살이 덜 찌고 살이 더 찌는 그런 게 있습니까? 왜냐하면 밥은 복합탄수화물이기 때문이죠. 사실 복합탄수화물인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섭취해도 우리 몸의 근육은 빠져버립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근육이나 지방을 분해하여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근육이 분해되고 빠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하면 체지방과 함께 근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지 않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 밥이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 말고 실제 다이어트 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요. 밥은 우리 몸의 혈당 지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주니까 당뇨병,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다른 음식에 비해서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간식을 먹어 다이어트를 망칠 확률이 적습니다. 아 근데 우리 아내는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많이 주워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찬밥 다이어트가 좋다고 그러는데 찬밥이 도움이 됩니까? 식힌 밥은 더운 밥보다 소화효소에 저항하는 저항성 전분이 많은데요. 그러면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가게 됩니다. 대장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면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죠. 그러니 같은 양을 먹어도 열량을 조금 낮게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이어트 하면은 자동으로 그냥 원래 그냥 요요가 오는가 보다 생각이 드는데 요요가 안 오는 분들도 있습니까? 그럼요. 제가 담당하던 환자분의 경우에도 40대 남성 환자분인데 수축기혈압 140에 이완기혈압 96으로 2기 고혈압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밥 다이어트를 통해 숙축기혈압 118에 이완기혈압 82로 정상 범위가 되었죠.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량도 무려 23kg이나 뺐어요. 그러면은 이 밥이 보약이라지만 이걸 계속 밥만 먹을 수도 없고 반찬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어떤 반찬을 먹으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밥은 약 105g, 일반 공기로 치면 반 공기 정도이고요. 반찬은 다 합쳐서 50g에서 한 100g 정도로 반찬을 밥보다 적게 드셔야 돼요. 반찬으로 배를 채우면 위용량이 커져서 허기를 잘 느끼며 몸에 붓기도 많아지고요. 체지방 배출에도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국, 찌개를 모두 합쳐 밥보다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렇게 무엇보다 이제 살이 안 찌는 게 예방하는 게 더 좋잖아요. 방법이 있겠죠? 네, 우선 수시로 물을 마셔주세요. 물을 하루 6컵에서 8컵 정도 마시는 것은 허기를 달래고 폭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 약 500ml의 물을 마시면 공복감을 느끼는 정도가 덜해서 식사량을 줄일 수 있어요.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이뇨작용을 유발하는 성분이 있으므로 순수한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과일로 배를 채우지 마세요. 너무 과도한 과일 섭취는 높은 과당으로 인해 잉여당질이 지방으로 저장될 수 있으며 성인병 또한 유발할 수 있거든요. 오늘 좋은 정보 많이 주신 이재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챙겨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도 한의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류기열입니다. 네, 이번 주제는 뭘까요? 자, 뮤직 큐. 이 음악, 제가 이거 어렸을 때 좋아했던 노래인데, 근데 이 지금 갑자기 음악을 왜 틀은 거죠? 이 남인님의 빙글빙글 같은 경우 네. 제 애창곡이기도 하지만 네. 오늘 주제와도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이번 주제는 시도 때도 없이 빙글빙글 어지럼증입니다. 이 노래가 나올 법한 주제이긴 한데, 그럼 어지럼증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어지럼증이란 자신과 사물은 고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는 증상의 통칭을 이야기하는데요. 어지럼증 중에서도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으면서 자세 불안과 눈떨림, 즉 안진이 동반되는 경우를 병적인 어지러움, 현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지럼증은 다 같은 질환인 거죠? 맞나요? 땡. 틀렸습니까?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네.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제 임상적으로는 크게 중추성 신경계 질환에 의한 중추성 어지럼증과 말추성 전정기관 장애에 의한 말추성 어지럼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중 일반 한의원에서 치료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후자인 말추성 어지럼증 환자들이 많겠죠. 그렇군요. 말초성 어지럼증은 뭡니까, 그러면? 말추성 어지럼증을 이해하려면 일단 귀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귀, 이중 뇌에 존재하는 달팽이관과 여기에 인접한 세방고리관, 전정기관 또는 이들의 정보를 전달하는 전정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네, 대표적인 질환은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 병인데 어지러워서 내원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이 이러한 말추성 어지럼증 환자입니다. 그렇군요. 말초성 어지럼증은 증상이 뭔가요? 그냥 어지러운 겁니까? 말초성 어지럼증이라 해서 다른 어지럼증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데 말초성 어지럼증은 그래도 지속기간이 더 짧고 강렬한 증상을 보이고요. 대개는 오심구투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증상이 나았다, 나빠졌다를 반복하게 되고요. 머리 위치나 특정 동작에 따라 증상 변화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워있으면 증상이 감쪽같이 사라지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중추성 어지럼증은 또 뭔가요? 중추성 어지럼증을 또 이해를 하시려면 좀 뇌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뇌 대뇌 구조 중에서 이 대뇌라고 아주 크게 넓게 있는 부분이 있고 요 뒤쪽 아래에 보면 요 주먹만하게 이제 소뇌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소뇌에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우리 몸에서 어떤 움직임을 감지하더라도 거기에 적절하게 반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뇌와 관련된 문제의 어지럼증이군요. 딩동댕. 바로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비유를 하자면 말초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센서 프로그램에 이제 단순히 오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는 메인 컴퓨터에 문제가 생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중추성 어지럼증은 말초성 어지럼증에 비해 흔하진 않지만 뇌경색, 뇌출혈, 뇌종양, 뇌혈관 장애 등의 심각한 장애가 있을 때 부수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지러움증이 오면 아, 빈혈인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인데 어지럼증이라고 하는 게 워낙 흔하기도 하고 다른 증상이 좀 변발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에서 말했던 중추성 어지럼증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지 않고 내비두면 자칫 심각한 후유장애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일주일 이상 지속적으로 어지럼증이 나타나거나 없던 증상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꼭 큰 병원에 가셔서 진단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실제로도 환자가 많이 옵니까? 실제로도 많이 오는데요. 예, 건강보험 심사통계원 그 자료를 보면은 2017년에 85만 8,884명이 어지럼증 및 어지럼으로 병원을 찾으셨는데 2021년에는 95만 1,526명으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어지럼증으로 내원하고 있습니다. 증상이라는 게 주관적이고 진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인데요. 말초성 어지럼증의 경우 가장 흔한 이석증 외에 메니에르병, 전정신경염 등을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과 징후로만 감별해야 하니까요. 근데 사실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한의학적 진단은 병의 원인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지럼증이 정신적인 충격에 의해서 생긴 심어증인 것인지 아니면 음식을 오랫동안 잘못 먹어서 생긴 위풍증인 것인지 아니면 노심초사하거나 오랫동안 좀 기운을 많이 좀 썩여서 생긴 기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파악하는 게 사실은 한의사로서는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진단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했던 심어자의 경우 빠르게 기운을 돌려 잃어버린 심폐기능을 보조하는 오약순기산 같은 처방을 먼저 쓴 후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고요. 위풍증의 경우에는 음식으로 약한데 비의 기능을 푸는 독할제한탕을 써서 일시적으로 막힌 기운을 풀고 기여자의 경우에는 청심수기탄 같은 처방을 써서 약해진 기운을 돕는 식으로 치료하게 됩니다. 이게 치료하는 방법은 알았는데 그래도 병이 오기 전에 약간 예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럼 물론입니다. 이제 바른 생활을 하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요? 이게 바른 생활이라는 게 이제 한의학에도 지침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양생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양생법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음식을 담백하게 먹어서 혈기를 보충해라 라는 말이 있고 생각을 적게 해서 심기를 조절하라 이런 말이 있고 밥을 먹은 후에는 100보 정도 걸으면서 배를 문지를 해요. 이게 뭐냐면 현대의학에서 강조하는 이제 규칙적인 식습관이라든지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꾸준한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전해주신 유기열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구독 영상을 통해서 건강 정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구독 시간인데요. 주치 선생님부터 소개해드리죠.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대환 혈관외과 전문의 모사원 한의학 박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차윤환 식품생명공학 박사, 서동주 흉부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눌지 건강 구독 주제 영상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글쎄, 예, 김보통 씨가 갑자기 일어나다가 하고 뒷목 잡고 허리 잡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평범한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김보통 씨의 보통의 일상을 지내다가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누굴 만나기로 하고 기다리고 있던 장소였거든요. 근데 반가워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불편한 사이도 아닌데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일단 뭐 저의 작은 눈으로 이렇게 딱 봤는데도 명확히 보면 네. 이분이 이제 목 잡고 허리 잡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목하고 허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뭐 현기증이 나서 쓰러지면 보통은 머리를 붙잡고 이제 어지러워하다 쓰러질 텐데 목이랑 허리 이거 디스크 아닐까 싶어요. 뭐 짧은 화면이라서 그런지 뭐 디스크로 고생한다 이런 건 없었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글쎄요. 근데 저는 아까 보니까 다른 것들도 좀 걸리는 게 있지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이제 머리 감을 때. 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요. 맞아요. 요런 나쁜 자세 때문에 뭐가 생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요거. 근데 이제 머리만 감아야 되는 상황에 보통 저렇게 머리를 감죠. 근데 저렇게 전 머리가 기니까 한참 감고 나면 한 번 일어나서 이렇게 해야 되긴 해요. 피가 이렇게 되면 그렇지. 네, 쏠려. 혈압 올라, 혈압 그리고 올라. 뭐 아무리 잘못된 자세라고 해도 그냥 머리 숙이고 머리 좀 감았다고 해서 저게 이럴 일이에요. 김보통 씨는 왜 저랬을까요? 영상만 보시면 정말로 너무 평범해서 저게 무슨 일이지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김보통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적으로 이것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이것. 방금 우리 예인 씨가 말한 지적사항과도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김보통 씨의 잘못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방금 이제 머리 감을 때 이제 고개를 숙이는 것과 연관된 이것이거든요. 뭐 잘못된 습관이나 뭐 자세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 김보통 씨의 이 하루를 보면서 네. 이것 때문에 이분은 분명히 아플 것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잘못된 습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봐보시면 그래, 저거. 설거지하고 있는데 저거 아니 스피커폰도 있는데 굳이 핸드폰을 이렇게 어깨에다 껴서 또 전화할 때도 꼭 저렇게 하게 되잖아요. 일할 때. 맞아요. 저 보면 벌써 목이 심하게 꺾여 있죠. 목에 전 보면서 담 들린다. 분명히 내일 한의원 온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저걸 보면서 벌써 이 안 좋은 자세 이걸로 인해서 아프게 되는 거죠. 설명을 듣고 보니까 목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고 전화 받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전화를 받을 때 한쪽으로 너무 꺾어서 받는다거나 또 자다가 일어나는 모습 보셨잖아요. 고개를 돌린 상태에서 잔 상태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요. 한쪽 방향으로만 근육에 긴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긴장도 때문에 심해지면 목 통증뿐만 아니라 뭐 디스크뿐만 아니라요. 뭐 두통이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제 잘 가지도 않는 도서관에서 가끔 이제 가면 졸리면 이러고 자잖아요. 그리고 이러고 자면 일어나면 그렇게 피곤해. 이게 그냥 엎드려 자가지고 그런 이유도 있었겠네요, 이게. 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김보통 씨가 대부분 엎드려서 자고 있더라고요. 엎드려서 자게 되면 목이 또 과도하게 꺾이게 되고 흉추라든가 요추 부분에도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이제 자도 피곤할 수밖에 없는 자면서도 피로가 풀리는 게 아니라 척추에 지속적으로 무리가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무실 때 만약에 쪽잠을 자더라도 가장 좋은 거는 우리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이 머리가 꼭 있어야 됩니다. 헤드레스트가 있어서 거기 같이 받쳐서 뒤로 이렇게 누워서 기대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전화할 때도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오래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일상이고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흔한 습관인데 이런 게 반복되다 보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어서 이 김보통 씨의 일상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네, 보시면 식탁이 있는데도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많은 분들이 또 저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렇게 바닥에 앉는 경우에는 더 편하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이렇게 딱딱한 바닥에 저렇게 앉을 경우에는요. 엉덩이나 꼬리뼈 그리고 골반 척추까지 이렇게 강한 압박이 이어지게 되고요. 특히나 저기에다가 이제 양반 다리까지 이제 하게 되면 관절에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허리가 또 자연스럽게 굽게 되고 그리고 척추 전반에 또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자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벤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때 다리를 꼬고 있었다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흔히들 자주
누구나 저러지. 하죠. 하지만 다리를 꼬는 게 좋지 않다는 얘기는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니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네. 나도 모르게 쩍벌남이 돼요. 근데 이게 어떤 때 보면 지나가는 사람 민망하니까 네. 그냥 눈치 보고 다리를 이렇게 꼴 때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물론 뭐 공공장소에서 이제 쩍벌남이 이제 약간 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물론 있긴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근육이 어떤 이유로 노화가 되면서 허벅지 근육을 안쪽에서 잡아주는 내전근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골반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이어지는 다리를 모아주는 허벅지의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인데 저 부분이 약해지면 다리가 나도 모르게 조금 벌어지는 일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평소에는 전 무조건 다리 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리를 꼬면 저는 더 안정적이고 네. 뭔가 편해요. 너무 익숙해서 뭔가 편하고. 그런지. 네. 사실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이제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원래 정상적이라면 우리가 다리 꼬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11자로 놔두는 게 편한 건데 다리를 꼬는 게 훨씬 편해졌다라고 느낄 정도면 이미 척추나 골반이요. 틀어질 대로 틀어졌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걸 정상으로 느낄 정도로 이미 틀어지고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오래됐다는 얘기니까요. 그런 분들은 반드시 빨리 가서 교정 치료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틀어졌다고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척추라든가 주위 근육, 인대에 계속적으로 압박이 가해지고 충격이 가해지니까 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바른 자세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김보통 씨가 쓰러진 이유가 잘못된 자세네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 나눌 주제가 이것과 무관하지 않은데 주제 보여주시죠. 네, 건강구도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른 자세가 건강을 완성한다입니다. 바른 자세가 건강을 완성한다. 건강을 유지하는데 건강한 삶을 사는데 바른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바르지 못한 자세를 지속하게 되게 되면요. 우리가 척추에 변형이 오게 되고 근육에도 변형이 오게 됩니다. 네, 문제가 되는데 근육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사실 근육을 포함한 혈관에도 탄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만큼 혈류량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뭐 뇌로 가는 혈류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못한다든지 우리 몸에 전신으로 가는 혈류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 다양한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어떻게 우리가 바른 자세를 만들어내야 되는지 구독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독 영상입니다. 뭐요? 이거는 올바르지 않은 자세죠? 위에 거 그렇죠. 잠깐만. 물음표 나왔어요, 물음표. 자세가 진짜 예쁘네요. 스타분들은 요건 바른 자세. 타시잖아요. 근데 얼굴을 가려놔서. 그러니까. 한 분이신 거예요? 다른 분이신 거야? 저 분들이 다. 영상을 보니까 알 것 같아요. 이제 스타 중에서 바른 자세를 가진 분들을 소개하고 그 자세를 좀 알아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다리 꼬는 거 말고는 장혜인 아나운서도 굉장히 바른 자세인데 방송할 때 많이 아니고 아, 그래요? 밥 먹을 때도 바른 자세예요. 그랬나요? 네. 제가 확실한가요? 이렇게 딱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고. 딱 아직 근데 이렇게 돼 있죠. 가끔 저도 이제 긴장을 풀고 있으면 자꾸 이렇게 기대고 뭔가 이렇게 얼굴을 짚고 이런 자세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할 때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딱 이렇게 바른 자세 유지하죠. 그리고 저희는 그 방송할 때 아나운서들은 그거 배우잖아요. 의자가 있으면 이렇게 완전히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앉지 말고 맞아요. 이렇게 한 3분의 2 정도 앉아서 허리를 고추 서고 뭐 이런 걸 발성을 해서 맞아요. 방송할 때는 바른 자세가 나오죠. 근데 이거 끝나면 바로 이렇게 되죠. 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죠, 하나하나. 예. 일단 그 바른 자세의 정석 스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스타는요. 바로 소녀시대의 서현 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 포털을 검색하시면서 이제 서현 씨를 검색하면은 이 바른 자세라고 하는 연관 그 키워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 바른 자세와 관련돼서 대표적인 연예인이
연예인이 바로 이 서현 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서현 씨는요. 화보 사진뿐만 아니라 연출된 사진 외에도 그냥 행사장에 참여한 이런 사진들만 보더라도 정말 이 턱을 항상 이게 턱 밑으로 당기고 허리를 꼿꼿하게 편 자세를 많이 유지하고 있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서현 씨는 뭔가 흐트러진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 또 굉장히 이렇게 화제가 된 사진이 있었는데 그거는요. 학교 갔다가 바로 시사에 참석한 서현이라는 제목의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사진을 잠깐 보시면 그냥 강의실 맨 뒷자리에 이렇게 그냥 앉아 있는 건데 쉽지 않은데. 딱 보시면 바른 자세, 꼿꼿한 자세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마네킹 같이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보는 그런 사진이 있는데 솔직히 우리가 학교에 있으면 학교라는 곳만 가도 저 자세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저거. 그리고 강의실의 맨 뒷자리라는 건 저런 자세 아이들이 앉는 자리가 아니야. 저기는 대충 이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해야 되거나. 아니 근데 그 서현 씨 바른 자세도 바른 자세지만 평소에도 뭐 바른 생활 아이돌 이렇게 얘기를 듣는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학교 자세뿐만 아니라 이분이 얼마나 이 바른 자세와 바른 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자세가 제일 많이 무너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 하면은 미용실. 아, 거기서. 근데 미용실 의자에서요 머리하는 도중에 책을 보셔. 이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책도 저렇게 보십니다. 꼿꼿하게 하는데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요. 이 서현 씨가 그 자신의 어떤 생각 중에 바른 생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좀 피력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른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자칫 잘못 흘러갈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돌이 엄청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한 일조차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바쁜 생활을 하는데 이럴 때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이 시간이나 이런 스케줄에 자기가 휩쓸려서 자아를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바른 생활을 위해서 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 자기 관리 자체는 나의 숙제니까 이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그리고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자. 그리고 관리는 하루 이틀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들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바른 자세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또 얼마 전에 한 TV 프로그램에서 서현 씨가 매일 한다는 운동법이 소개되기도 했었죠. 그렇죠. 저는 정말 하기 힘든 건데 아침 공복, 유산소 운동. 야, 이거 아침에 배고프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것도 벌써 10년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래요. 아침에 이게 우리들 방송을 하면 아침 방송들 있고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느냐? 헬스장의 허락을 받고 문이 닫아 있는 상태에도 가서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그 정도로 자기 관리에 열정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바른 자세의 비결은 철저한 자기 관리였다. 이런 얘기고요. 철저한 자기 관리를 통해서 이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다음 스타 한번 보죠. 두 번째 스타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 스타인데요. 바로 배우 강소라 씨입니다. 자, 이 배우 강소라 씨는요, 20kg 정도를 감량해서 이 다이어트 여신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스타인데요.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아무래도 이때는 좀 먹는 것도 좋아하고 폭풍 성장을 하다 보니까 170cm에 73kg까지 체중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극부로 진학을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20kg을 감량했는데요. 강소라 씨는 자신의 다이어트 방법 정말 정석인데 덜 먹고 운동하자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그걸 토대로 해서 20kg를 감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이어트 명언 하면 저도 몇 가지 알고 있는 게 옥주현 씨가 이런 말을 했죠. 배고플 땐 생각해라. 어차피 다 아는 맛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모델 장윤주 씨는 배가 차면 멈춰라는 명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강소라 씨의 명언 뭐 덜 먹고 운동하라. 두 개 다 어려워. 일단 덜 먹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운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그 먹고 운동하는 거 얼마나 힘든데요.
네. 어려워요, 이거는. 강소라 씨 같은 경우에는요, 평소에 이제 발레, 필라테스, 그리고 끊임없이 이제 자주 스트레칭을 해주면서 이 다이어트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다이어트에만 효능을 발휘한 게 아니고요. 바른 자세를 갖게 하는 교정 효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을 봐보시면요. 예전 강소라 씨는요. 약간 거북목이 있으셨어요. 그치. 봐보시면 저렇게 거북목 때문에 목도 앞으로 나와 있지만 승모근까지 딸려 올라오니까 뭔가 승모근도 되게 크게 보였는데요. 평소에 바른 자세 그리고 필라테스라든가 뭐 스트레칭 이런 것들을 이용해갖고 자세 교정이 되고 나서는 지금 봐보시면요. 이후에는 목도 쑥 들어가고요. 항상 또 꼿꼿하게 예쁜 몸매를 갖게 됐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 아니 원래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쭉길쭉해서 네. 타고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게 철저한 자기 관리로 만들어진 체형이군요. 관리가 중요하네요, 진짜. 그런 자세는 보이는 모습, 외견도 변화를 시키지만 건강을 지키기도 하죠. 앞서 살펴본 연예인들을 보시면서 뭔가 나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자, 바른 자세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른 네. 자세. 네. 누가 나갈까요? 바른 자세 나는 바른 자세거든요. 나가서 검증 한번 받아보시죠. 야. 최영애 신님과 같이 한번 진행을 자신은 해보도록 없어.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으니까 자꾸 바른 자세가 무너지는 거야. 아니 그리고 저는 워낙에 팔자다 걸어요. 이게 잘 안 돼. 잠깐 뒤로 오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집에서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앞모습부터 시작을 하고 옆모습을 나중에 뒤에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모습은 되게 쉬워요. 앞모습은 되게 쉬워요. 실은 옆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모습은 양쪽 발의 균형을 50대 50 딱 주시고요.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은 느낌이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허리, 어깨로 이어지는 이 정렬을 쭉 살핀다고 그냥 발바닥에 신경 써서 서 있으시면 돼요. 이게 끝입니다. 앞에 이러면 근데 바른 자세는 옆모습이 훨씬 어렵거든요. 우리 재영 MC님 옆으로 한번 돌아보실까요? 옆으로 보시면 흠잡을 데가 없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일단 흠잡을 데가 없어요. 자, 이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탑을 쌓는 것과 비슷합니다. 발부터 한번 보시면 이 무릎 그리고 이제 바지의 봉제선을 쭉 따라서 하나의 선이 이루어질 수 있게 쭉 정렬을 해주시고 골반까지 이어지면서 허리도 괜찮고 심지어 목 위치까지 하나의 직선 형태로 굉장히 좋게 되어 있어요. 깜짝 놀랐네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서. 청년 들어갈 자세. 수는 없지만 힘 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무릎을 지금 이제 바지가 이제 딱 붙어서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무릎이 뒤로 한번 꽉 밀어보시겠어요? 무릎을? 뒤를? 바르게 쓰려면 그러니까 무릎을 뒤로 여기가 이렇게 쫙 긴장이 되게 서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무릎의 힘을 95%만 되게 살짝 힘을 빼서 무릎 연골에 관절이 다 닿는 느낌으로 무릎을 좀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바른 자세 하다 보면 이게 골반이 좀 나도 모르게 좀 나옵니다. 골반이 이렇게 조금 나오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골반을 앞으로 엉덩이를 앞으로 민다라는 게 아니라 살짝 뒤로 살짝 접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엉덩이 그리고 여기서 허리를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느낌이 좋은데 그러면서 골반하고 허리가 정렬이 되고 여기서 팁을 하나 굳이 드리자면 이 명치에서 한 뼘 정도 이 배꼽이 되는 요 한 뼘 정도 되는 부분이 앞으로 살짝 나간다라는 느낌. 여기가 일자로 이게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요 배가 이렇게 펴진다는 느낌으로 하면 좋습니다. 요 배가 이렇게 여기를 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슴을 펴야 돼.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 가슴을 누가 앞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가슴이 나오네. 살짝 열어주면 좋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어깨가 더 벌어지면 똑같이 힘이 빠지니까 어깨에서 힘을 살짝 빼주십시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조금 빼. 살짝 빼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고개도 하늘을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경추 S 커브죠. 이렇게 살짝 드는 상황에서 턱을 잠깐 당겨보세요. 힘을 살짝 빼면서. 그리고 요 상황에서 전반적인 근육의 긴장도가 좀 되어 있잖아요. 힘을 조금만 빼세요. 정말 살짝. 내 몸이 발목, 무릎, 허벅지, 골반, 그리고 허리, 가슴, 목이 층층이 켠켠이 탑 쌓는 것처럼 쭉 쌓는다는 느낌으로 몸을 가볍게 하면서 하는 게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이걸 집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혼자서
뭐 볼 수가 없잖아요, 옆모습을. 그러면 벽에 뒤통수를 살짝 대고 어깨가 벽에 닿는지 그리고 목 뒤, 그러니까 뒤통수, 어깨 그리고 허리 이게 벽에 이렇게 등 대고 서서 여기 이렇게 닿는지를 보시면 이 척추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어때요? 좀 불편하시죠? 실은 힘들어가 있어서요. 좀 힘들어서 이대로 좀 오래 서 있게 하면은 벌 서는 것 같죠. 이게 자세는 우리 몸에서 손해라는 기관에서 담당을 하는데요. 이 자세가 왜 어렵냐면 근육이 약간 긴장될 수밖에 없어요. 네. 척추가 뼈가 편하면 근육이 좀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좀 쉬게 하려고 머리에서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포도당의 대사를 아끼기 위해서 근육의 긴장을 좀 풀어주려고 근육의 정렬이 좀 흐트러지면 나도 모르게 뼈의 긴장도는 올라가요. 이게 좀 어렵죠. 그래서 평상시에 습관을 들여서 이렇게 서 있는 연습을 하시면 처음엔 당연히 안 되죠. 네. 일반적으로는 3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하루에도 수차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하다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 좀 이게 좀 풀어지고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을 좀 하다가 풀어지면 또 벽에도 가서 한번 해보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자세를 유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자세를 잘 잡을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니까 소감이나 불편한 느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 뭔가 몸에 기운이 빡 들어가면서 이렇게 자신감 같은 게 생기는데요. 이렇게 몸이 탁 쓰니까. 자세로 인해서. 네. 그리고 지금 이재용 MC님 자세가 너무 좋은데 손을 한번 우리 봐주실까요? 네, 이 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른 자세로 서 있을 때 지금처럼 손등이 살짝 보이는 게 좋습니다. 손등이 살짝. 이게 요렇게 돼도 안 되고요. 이렇게 차려처럼 붙여도 안 되고 손등이 살짝 보이게 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다. 그리고 긴장을 하고 있는 이 자세를 만든 다음에 힘을 살짝 빼서 내 몸을 탑처럼 쌓는 느낌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치를 좀 앞으로 좀 당기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래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근육의 긴장도가 올라가서 오래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잘 고맙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근데 왜 자꾸 등을 땡기니까 배가 나오지? 배는 원래 나와 있어요. 배가 나와 자꾸. 등이 땡기니까. 이 바르게 선다는 게 사실 쉬워 보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맞아. 그만큼 우리 평상시에 취하고 있는 자세가 많이 무너졌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오늘 배운 거 가슴을 좀 내밀고 머리는 위쪽으로 올렸다가 턱을 좀 당기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구독 영상 업로드해 주세요. 키 크는 운동. 진짜? 일주일에 엄청난 건데 일주일에 5cm. 5cm? 저거야? 왠지 느낌은 군인들 이렇게 박수 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봤어요. SNS에서.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키 큰다고. 맞습니다. 굉장히 화제가 된 영상이기도 하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일명 키 크는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은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한 요가 강사가 자신의 이 SNS를 통해서 공개한 운동법인데요. 그 설명에 따르면 매일 아침 10분씩 이 동작을 했는데 일주일 만에 5cm가 자랐다고 합니다. 네, 185cm였던 키가 193cm까지 커졌다고 하니까 본인은 농담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걸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게 막 퍼졌을 거 아니에요. 185인데 일주일에 5cm가 컸으면 확 큰 느낌이지. 그러니까 이게 성장판 닭구도 5cm, 이거 5cm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키 높이 구두거든요. 그럼 이게 세상이 바뀌어질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옆에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작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심플하고요. 지금 그냥 바로 선 자세에서 손바닥을 하늘로 올린 상태에서 고개를 좀 숙인 상태에서
팔을 일단은 위아래로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서 고개도 같이 위로 올려주는데 그 동작에서 종아리까지 같이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뒤꿈치를 들어야 돼. 네, 뒤꿈치를 들어야 됩니다. 네. 뒤꿈치까지 이 동작을 해주는 거죠. 어려운데? 네, 이렇게 해주면서 팔을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을 해주게 되는 거죠. 야, 근데 진짜 이렇게 하면 키가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서동주 선생님도 운동 열심히 많이 하는 분이고 또 네. 키도 크고 그래서 이거 바로 한 2cm 큰 것 같은데. 2cm 컸나요? 저도 좀 한 3cm만 컸으면 좋겠는데. 네, 많은 이 네티즌 분들이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실제로 따라 해봐줬더니 키가 커졌다더라. 이런 그래? 후기들이 실제로 있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는데요. 사실상 이게 성장판이 닫힌 성인들은 키가 다시 성장할 수는 없겠죠.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은 후기가 있었잖아요. 키가 커졌다. 근데 방금은 성장판이 닫혔기 때문에 키가 클 수 없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마도 이 운동을 하신 분들이 실제로 키가 커졌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요. 아마 자세 때문에 그러십니다. 보통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운동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나는 키가 좀 커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거 자체가 자세 교정이 되면서 숨겨졌던 키가 아마 나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쭉쭉 펴는 운동을 하면서 평소에는 그게 아니었으니까 내 몸에 접혀져 있던 부위가 쭉 펴지면서 키가 큰 느낌을 받는 거구나. 그렇죠. 이게 현대인 분들이 이게 보통 많은 이게 생활들을 하시면서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시고 컴퓨터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많이 굽어요. 등도 굽고 목도 앞으로 거북목도 되고 허리도 굽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점점점 키가 좀 줄어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고개도 뒤로 젖혀주고 종아리도 쭉쭉 발뒤꿈치로 펴주게 되니까 등 쪽이나 전체적으로 몸에 스트레칭이 되면서 우리가 키가 좀 커진 효과를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키가 크는 운동이라기보다 자세를 바로 잡는 그런 운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 운동이 좀 탐이 나네요. 저 좀 배워보고 싶습니다. 탐이 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인 MC님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배워볼게요. 야, 근데 저기 높은 구두 신고 하셔도 될까? 제가 여기 이제 매트에서 하면 되니까. 네. 먼저 우리 키 큰 운동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밖에서 한번 올라가서 저는 해볼까요? 힐을 신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럼 같이 올라가서 해보겠습니다. 제 목표 키가 원래 172였습니다. 165에서 딱 멈췄거든요. 그래요? 지금 7cm가 모자란가요? 네, 키워주세요.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작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손바닥이 일단 하늘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시작해서 뒤로 제끼면서 뒤로 쭉 펴면서 고개를 같이 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네, 하나도 안 어려운데. 안 어렵죠? 네. 종아리도 쭉 발 뒤꿈치도 쭉쭉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네, 쭉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오, 해보시면 어떠세요 지금?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자세 날개를 같아요. 펴고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잠깐 한 10회 정도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요가 강사가 얘기하는 것은 하루에 10분씩입니다. 10분씩. 네? 10분이요? 10분씩 해주는 겁니다. 10분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하다 보면 막 등 쪽에 견갑 부위가 굉장히 좀 쪼인다. 시원해요. 시원하고 쪼인다. 스트레칭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점점 이게 스마트폰도 쓰고 네. 이게 고개가 앞으로 빠지는 거북목이 되다 보면 등 쪽 근육이 굉장히 좀 많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좀 구부정한 자세 때문에 키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스트레칭을 계속 하다 보면 견갑부에 계속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구분 등이나 목이 펴지게 되겠죠. 목을 뒤로 제끼는 이런 목 디스크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거든요. 목을 이렇게 젖혀주는 운동을 하다 보면 목 뒤쪽 근육도 강화되면서 이제 구분 목도 펴줄 수 있는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지럽습니다. 네. 좀 어지럽네요. 네, 그렇죠. 하다 보면 아마 좋아지십니다. 지금은 안 하시던 자세여서 그러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이번에는 좀 다른 동작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척추를 펴주는 동작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척추. 자세가 좀 안 좋으셔가지고 척추가 조금 휘거나 혹은 허리 통증 때문에 많이 조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다 보니까 앉아서 틈틈이 운동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문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요. 손을 이렇게 머리 위로 붙일 겁니다. 손을 머리 위로. 네, 붙인 상태에서 이
팔꿈치가 귀 쪽으로 쭉 붙는다고 생각하시고 쭉 당겨주세요. 오, 시원해요. 시원하죠? 네. 허리를 쭉 펴준다고 생각하시고 쭉 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한 10초, 5에서 10초 정도 쭉 유지하십니다. 이렇게 10초. 네, 10초. 다시 내리고 쭉 숨을 내쉬면서 쭉. 또 쭉. 네, 쭉 아, 펴주세요. 뭔가 위에서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생각하고 잡아당긴다는 쭉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올려주면 돼요. 쭉 좋겠네요. 펴주시면 오. 이렇게 해주시면 네. 사실 이제 척추가 좀 휘거나 혹은 틈틈이 앉아 있을 때 스트레칭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자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조금 힘든 운동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등 쪽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등을 좀 풀어주시기 위해서 운동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네. 이 자세는 엎드려서 할 겁니다. 엎드려서. 네. 네. 아마 운동하시면서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 엎드린 상태에서 할 거고요. 쭉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바닥에 붙인 이마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네. 우리 손을 W자를 만들 거예요. W자를 만든 상태에서 숨을 쭉 이제 들여 마신 상태에서 가슴과 머리를 들 겁니다. 이거 어려운 든 자세야. 상태에서 숨을 쭉 내쉬면서 이 W를 쭉 허리 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중 하늘 강화 나는 것 자세. 같아요. 옆에서 보니까. 다시 처음부터. 하이다이빙 자세.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들어서 쭉 당겨주세요. 와, 이거 힘들어. 힘들죠? 예인 아나운서 허리와- 얼굴이 찌그러지고 있어요. 머리와 견갑 쪽에 힘이 갈 수 있도록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한 번 더. 쭉 들어서 여기까지 괜찮은데 계속 여기서 쭉 땡길 때 힘들어. 쭉 당겨주세요. 이게 어려워요. 네, 어렵죠? 여기서 보면 서 원장님은 가슴 위까지 그러게, 완전 올라오네요. 네. 네, 다음 동작 또 할 건데요. 이것도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손을 쭉 펴주세요. 네. 손을 쭉 차례 상태에 펴주시고 똑같이 가슴을 드시고 팔도 같이 들 겁니다. 아유. 쭉 들어서 견갑을 조금 조여준다라는 생각으로 좀 날개를 좀 조여준다라는 생각으로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네. 일단 오른쪽 팔을 오른쪽 무릎으로 이거 스카이다이버 기상 훈련이에요. 왼쪽 팔은 왼쪽 무릎으로 좌우로 번갈아가면서 하면 돼요. 왠지 날다람쥐 날아가는 자세 같은데. 아주 그건데. 쭉 날아간다는 자세. 네, 오, 느낌으로 하늘을 해주시면 나는 되죠.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허리에 굉장히 좀 힘이 들어가시면서 네. 운동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어떠셨어요? 확실히 운동이 되네요. 네, 사실 이제 구분 등과 약간 목을 피고 그리고 네. 하체를 조금 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 그리고 꼭 필요하기 때문에 등 쪽 운동을 좀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시죠. 네, 이게 시원한데 보기보다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틈틈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운동 잘 배워봤습니다. 이게 바른 자세 갖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아유, 그리고 보니까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이렇게 팔다리씩 하나씩 잡아 이렇게 쭉쭉 늘려줬던 거. 그 생각이 나요. 이렇게 쭉쭉 당겼던 게. 근데 내가 지금 동작들을 보니까 아침에 우리 일어나서 네. 기지개 한번 쫙 펴는 것만 해도 자세에 좋을 것 같고요. 펴주는 거니까.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외관상 호감도 가고 또 우리 몸에 찌뿌둥한 통증 같은 것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네. 노후의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꼭 잊지 말고 좀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을 바르게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영상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11? 숫자 11을 기억하라. 아까 진짜 10일. 소 원장님은 10일 하라 그랬는데 10일. 걷는다. 걷는. 내 친구가 11사당 갔다 와서 맨날 걷고 왔다고. 그게 11자거든요. 그런 비밀이. 숫자 11과 비슷한 형태로 걸어라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팔자 걸음 하지 말고 11자 걸음으로 딱 이렇게 걸어라 이런 건데 그러면 자세가 곧아지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11자 걸음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저는 사실 우리 한국인 평균이 그렇게 높은지 몰랐어요. 아까 우리 하루 평균 7,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나왔고
봤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면 대부분 우리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대부분 보면 그분은 노년기에 그 평균을 다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엄청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십니다. 허리가 안 좋으니까 걷기도 하고 또 뭐 무릎 때문에 아니면 살을 빼야 돼서 많이들 걸으시는데 하루에 들어보면 뭐 7,000보, 10,000보, 15,000보, 20,000보 걷는다고들 하시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자세가 안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로 7,000보를 걷고 있으면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니라 이건 오히려 건강을 망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게 11자로 발이 이렇게 좀 스치듯이 좀 걷는 게 중요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이제 걸을 때 보면은 발들이 이제 요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이러면 이제 팔자. 이제 11자는 이건데 요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얘가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해요. 이렇게. 안짱다리 같이. 안짱처럼. 이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11자 이렇게 하는 게. 네. 제가 이제 발 모형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11자로 스치듯이 걷는 게 중요한데요. 뭐 관절이 안 좋거나 골반이 틀어지거나 골반이 뒤로 들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팔자가 될 것이고요. 골반이 뒤로 밀리면은 점점 안짱다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팔자로 걷게 되는데 팔자로 걷게 되는 이유가요. 이렇게 11자로 걸을 때보다 팔자가 안정적이잖아요. 일단 서 있을 때부터 안정적이고 노화에 의해서 내전근의 힘이 풀리면 쩍벌남 되듯이 얘도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걸을 때도 보면 이렇게 걷는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걸을 때는 관절도 많이 사용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많거든요. 네. 이 자체도 피곤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편한 자세로 팔자로 걷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11자로 걷는 훈련이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면 11자로 걷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적으로 이 관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근육 운동이 자연적으로도 되는 거예요. 자꾸 편하게 걷기 위해서 팔자로 이렇게 걷는다. 점점 퇴화를 부르게 되는 거고요. 11자로 걷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많은 관절들이 사용이 되면서 뭐 기본적으로 근육 운동도 되고 걸을 때 스트레칭까지도 같이 되니까 이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매 예방 효과까지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 효과까지. 근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저는 어려서부터 팔자입니다만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팔자로 걷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한국인들의 이 좌식 문화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좌식 문화는 그 한 자세로 좀 오래 앉아 있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걸음, 골반의 움직임 때문에 걸음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한 자세로 양반다리로 오랫동안 쪼그려 앉아 있거나 좌식 습관을 오랫동안 갖다 보면 무릎 안쪽에 하중, 무릎 안쪽에 체중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관절이 닳았다는 얘기죠. 관절이 쉽게 연골, 무릎 연골 안쪽부터 닳게 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곧은 다리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무릎 연골 안쪽이 닳면서 오다리라고 그러죠. 의학용어로는 내반슬이라고 해요. 내반슬, 안쪽에 있는 연골이 닳았다 이런 얘기인데 내반슬로 변형이 좀 오고 다리가 휘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좀 팔자 걸음이 되고 오다리가 심해지고 그리고 오다리가 다시 팔자 걸음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오다리라고 하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다리의 모양이 바깥으로 이렇게 활처럼 휜, 그렇죠? 방금 뭐 사진 같은 그런 모양을 뜻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다리는요,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골반부터 발목까지 선을 그었을 때 일직선으로 고관절 중심에서부터 발목까지 무릎 가운데를 지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야 체중 전달이 고관절에서 무릎 관절로, 무릎 관절에서 발목 관절로 골고루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다리가 O자형으로 휘어지게 되면 이 중심축이 무너지게 되니까 무릎 안쪽으로만 이 체중이 전부 쏠리게 되고 하중이 이쪽으로만 걸리니까 퇴행성 관절염을 좀 빠르게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네. 저도 걸을 때 그래서 요즘에는 부쩍 11자로 걸으려고 노력은 하거든요. 네. 근데 잠깐 신경 쓰지 않으면 바로 또 이렇게 돼요. 11자로 바르게 걷는 방법 여기서 좀 배워볼 수 있을까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차쌤하고 제가 한번 나가서 예. 어유. 차 박사님도 약간 팔자 아니에요? 아유, 그냥 막 11자로 딱 걸어요. 네. 우리
오늘 계속 자세에 대해서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루에 7,000보 이상을 걷는데 그렇죠. 예. 그거를 만약에 바른 자세가 아니라 안 좋은 자세로 걷고 있다고 그러면 건강을 계속 망치고 있는 겁니다. 야, 그럼 네. 우리가 걸음마를 잘못 배운 거잖아요, 그게. 걸음마를 잘못 배웠다라기보다도요. 내가 나이가 먹으면서 내전근이 약해지니까 이거 벌어지게 되는데 그쵸. 또 자꾸 신경 쓰지 않고 편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 점점 더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를 좀 한번 좀 고쳐줘 보시죠. 고치기 전에 그럼 우리 차 박사님이 평소에 네. 사실 저는 어떻게 걷는지 매일 우리가 같이 아침마다 그쵸. 밥 먹으면서 다니니까 알고 있는데 우리 방송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진짜 평소 걷듯이 그냥 한번 제자리에서 제자리 걸음 한번. 그냥 이렇게 걸어요, 그럴 때는. 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옛날에 걸었는데 요즘은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이게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팔을 내리고요. 그냥 이렇게. 터덜터덜. 터덜. 이게 편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네. 편해, 이게 편해. 터덜. 근데 이거 정면으로만 보면 이게 사실 잘 티가 안 나거든요. 우리 우양우 하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측면으로 한번 팔을 이렇게 쭉 천천히 펴서 한번 이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걷는데 제가 따라해. 그리고 이게 드는 거 불편해. 이거. 맞아요. 이거. 편해, 이게 편해.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요. 옆으로 한번 서보십시오. 걸으실 때 보니까 그냥 이게 터덜터덜도 문제지만 아까 분명히 우리 김대원 원장님이 바른 자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등이 이렇게 굽어 있잖아요. 네.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 걸을 때 이렇게 똑바로 꼿꼿이 세우고 걷는 사람들 잘 없습니다. 아, 근데 왜냐하면은 이게 앞으로 가잖아요. 네. 머리가 좀 앞으로 가면 좀 가기가 편해, 이게. 벌써 머리가 앞으로 가고 있다는 거는 거북목도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등이 그만큼 많이 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평소에 보면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우리가 많이 다니게 그치, 되잖아요. 이거는 이거 100%죠, 이렇게. 네, 제일 안 좋은 자세입니다, 이게. 그럼 일단 이걸 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펴요? 바르게 걷는 자세에서도요, 중요한 게 일단은 척추를 바르게 펴줘야 된다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아까 얘기 나온 게 다인데 사실 배가 좀 앞으로 나온다. 그렇죠.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날개뼈를 모아줘야 된다입니다. 걸을 때 항상 날개뼈를 좀 모아주시고요. 시선은 항상 남의 이제 눈썹을 본다 생각을 해주시고 턱을 살짝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내리는 게 아니라요, 살짝 들고 또 너무 들게 되면 바닥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요. 살짝만 들어주시고요. 너무 들었습니다. 너무 들었어요. 네, 요 정도 딱 좋습니다. 아이고, 어려워, 이거. 이 자세를 유지를 하면서 아까 강조드린 11자로. 네. 11자. 다리가 절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신경을 쓰면서 걸어주셔야 돼요. 저 지금 걷기가 어려워요. 겁니다, 이제. 자, 네. 이렇게. 이 자세로. 아니죠. 근데 팔은 뭐 어떻게. 고장 났는데요, 지금. 고장난 인형처럼. 아니, 로봇인데. 무릎 관절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펴. 이렇게. 네, 지금 이렇게 걷고 계시잖아요. 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이 자세로 걸어주셔야 돼요. 또 무릎을 너무 들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걸을 때 강조하고 싶은 게 뒤꿈치부터 닿고 뭐 엄지발가락을 차면서 나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되게 이상하게 걸어요. 근데 평소에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요. 걷는 자세가 자연적으로 걷는다고 그러면 뒤꿈치부터 닿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니까 이게 네. 앞으로.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11자로 걷게 되거든요. 선생님, 근데 팔은 어떻게 해요? 팔도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냥. 네. 자연스럽게. 근데 옛날에 보면 이게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게 공원에 가면은. 네, 공원에 가면 뭐 이렇게가 아니라 파워워킹이라고 그래서 이렇게도 있어요, 이렇게. 맞습니다. 좌우로 많이 흔들어 주시게 되는데 어깨 관절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해주셔도 되지만 조금이라도 관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팔은 갖다가 보폭을 좀 이렇게 넓게 하면서 천천히. 자기가 그럼 제가 이제 배운 걸 어쨌든 다 붙여봤습니다. 지금 자세 어떻습니까? 이 자세로 그대로 우리 자리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모델 워킹하는 느낌인데 이게 딱. 근데 산책할 때도 그냥 터덜터덜 걷는 것보다 어깨를 이렇게 좀 고추 세우고 뒤로 이렇게 약간 뒤로 내 몸이 간다 생각하고 좀 이렇게 이 파워워킹을 하면요. 다리도 이렇게 11자로 가는 게 돼요. 네. 저도 요즘에 그거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올바른 자세가 좀 됩니다. 그리고 이 앉을 때 의자 3분의 2 정도. 그래서 딱 앉는 요 자세. 허리를 고추 세우고. 머리가 꼿꼿하고. 식사하실 때 사관생도처럼 이렇게 드시지 말고. 오늘 바른 자세에 대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 앞두고는 차 많이 막히는데 네. 이번 내일 모레 주말에는 또 이제 성묘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막힐 것 같아요. 외출하실 때는 교통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